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자생출란의 살충에 관련해서 제가 미리 예방 조치를 하고 분갈이를 한 이후에 살충 방제를 시작합니다. 요즘 보이는 것이 뿌리파리, 그 다음에 선충, 총채벌레 이런 것들이 기온의 상승에 따라서 활성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습니다만 제충국이나 비카드나 DDVP나 총채탄이나 이런 살충제의 종류로 각 해충에 관련해서 특징을 가지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살충제를 번갈아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제가 킹팡이라고 하는 살충제를 2000대 1로 관수하여 살충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400여 분 정도의 그 난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용량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실시해 본 결과 약 60리터의 통에 물을 담고 거기에 2000대 1로 방제를 하려면 30ml를 약을 희석해서 이것을 난초에 방제를 해야만 2000대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조로에 담아서 일일이 난초마다 이렇게 해충 방제를 위해서 잎 끝에서부터 그 다음에 난석 속으로 있는 여러 가지 그 뿌리에 접촉하도록 위에서부터 아래로 관수를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있었던 해충 피해를 제가 사진을 담아서 오른쪽에 첨부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총체의 피해 모습인데요. 보통 모촉에는 총체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고요. 신화의 그 기부 속에 총체가 침입을 해가지고 연한 조직을 식물의 그 연한 조직을 흡착을 해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잎이 죽지는 않지만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신화가 커 올라오면 그 기부 속에서 총체가 흡착한 부분이 저렇게 하얗게 변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 심한 것은 약간의 그 갈색이나 또는 붉은색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잎이 나중에는 탄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잎이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총체를 우리가 예방하지 아니하면, 즉 살충하지 아니하면 그 신화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에 재배자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게 상작으로 신화를 올려도, 성촉을 올려도 이렇게 총체 피해를 입고 올라오면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선방은 예방에 있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지금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뿌리파리라든지 이런 흰가루병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해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끈끈이를 붙여놓으면 지금 막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량으로 많이 키우는 재배장에는
공동 방제를 해야 마땅하지만 일일이 그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경을 써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15일이 지나게 되면은 또다시 해충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때 같지 않고 이제 봄이 시작이 되고 신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여름에 가장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보름 주기 안쪽으로 살충을 약을 바꿔가면서 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화의 피해가 없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식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여러 난초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꼭 방제해야 될 부분, 그게 바로 해충 퇴치를 위한 방제입니다. 방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난초가 됐든 여배와 화해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화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작품성도 떨어지고요. 결국에는 판매나 구매에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선방하셔야 되는데 선방의 우선은 예방이다 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살균보다는 살충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꼭 총체, 선충, 흰가루병을 꼭 방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이유 때문에 잠시 그 살충을 소홀히 한 결과가 오른쪽 첨부된 신화의 기부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선충 피해를 입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0% 다는 아니지만 그 선충의 피해가 오게 되면 많은 난초의 화분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어떤 그 난초가 식물이 병에 걸렸는지 또 걸릴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평상시에는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꼭 그것을 조치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서는 자기 개인의 난실에 방제를 해도 15일 정도가 넘어서게 되면 또다시 그 해충이 그 공동 방제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날라와서 기부 쪽으로 흡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살충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제 봄부터 여름입니다. 그래서 살충을 꼭 번갈아 약을 그렇게 치셔야만이 됩니다.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다른 병을 잡으면 다른 쪽의 병이 창궐하게 되기 때문에 종합에 관련된 살충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자기 난실에 어떤 해충이 극성을 부리는지를 살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방제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 작년에 이 총체에 관련해서 피해를 본 화분이 몇 화분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바꿔가면서 총체에 관련된 약을 살충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약이 있지만 제가 농약사에 그 방문해서 새로운 약들을 이렇게 조문을 들었는데 새로 나온 약들이 각 회사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성분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약방에 가면 같은 약을 다른 이름으로 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여쭤보시고 상의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선택하셔서 주시는 것이 좋고요. 제가 그 알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약을 많이 아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을 타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약을 한 60리터의 물에 4, 500분 정도의 그 분수라면 60리터의 물에 그 비율로 1000대1이나 2000대1로 약을 성분을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관수를 합니다. 저는 조금씩 조금씩 주질 않아요. 그냥 한꺼번에 위에서부터 다 줍니다. 그래도 뭐 피해 보는 거 생각하면 약값이 그렇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약이 뭐 크게 많이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잘 하셔서 주시되 약간씩 이렇게 흘러 넘쳐도요. 이 바닥에 흙으로부터 올라오는 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뿌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흘러내려도요. 다 바닥에도 살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분갈이철인데 분갈이가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안정기를 한 10에서 15일 정도 안정기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살균이나 또 살충을 시작할 수가 있겠지요. 우선 겨울을 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살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카드를 1차, 2차 했습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비카드를 2번 정도 살충을 했고 오늘은 이제 총체 관련해서 뿌리파리들이 날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난초의 기부에 들어가서 뭐 알을 놓거나 거기서 이제 살면서 잎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미리 선방 차원에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년에 이제 들어서서 3번째 살충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바꿔가면서 하지요. 비카드만 계속 치면 안 됩니다. 비카드도 종합 살충제지만 그 다른 약을 내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바꿔서 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킹팡이라고 하는 살충제 새로 나온 약입니다만 이것을 제가 관수하고 있습니다. 분갈이 중이라도 빨리 시기적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갈이 하는 중입니다. 다 분갈이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빨리 조치를 해서 이래 벌레들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끈끈이는 약국에 가면 농약사에 가면 팝니다. 이것을 한 10여 개씩 벽에 붙여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예방 방법입니다. 약들이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그 제충국이 총체에 많이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총체탄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카드도 좋고요. 하여튼 그런 약들을 구비하셨다가 바꿔가면서 꼭 하시고요. 특별히 지금은 선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신화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신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가 제일 신경 쓰시고 방제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화의 잎이 벌어지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때 그 속으로 총체가 들어가서 알을 까고 거기서 부화를 해가지고 식물의 즙을 빨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화가 이제 여름에 올라와서 그 기부 쪽에가 이제 오히려 올라오게 되면 그 피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기온이 올랐다 하더라도 꽃샘추위가 있고 그래서 아직은 쌀쌀한 기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신화들이 이제 막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법 신화가 손톱만큼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난초의 생장 능력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3월달에 이제 모든 그 분갈이가 끝나야 되고 난석갈이가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월, 5월로 넘어가게 늦게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그 신화가 많이 큰 상태에서 장애를 줄 수가 있고 눈을 떼먹을 수가 있고 잘못 이제 이렇게 처리하다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크기 전에 3월 달에 끝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틈틈이 뭐 문제가 있는 것은 화장토도 벗겨보고 부어보고서 그 벌브 주변의 신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관련해서 살펴가지고 필요에 따라 이제 약도 주게 되고 또 분갈이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분에 따라서 다시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분갈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이제 눈점이 신화의 눈점이 아직 크기 전이기 때문에 밑에를 이렇게 뿌리 밑에를 살펴가지고 밑다른 눈점은 따주는 겁니다. 밑다른 눈을 따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그 신화가 밑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고 난초의 생장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칼을 불에 소독을 해가지고 불소독을 해가지고 그 눈점을 밑에 제일 밑에 있는 걸 따주고요. 양쪽 위치로 눈점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신화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봄 분갈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가 상한 거나 녹은 것은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벌브 위쪽으로 올라온 것도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뿌리 중에 밑에가 녹은 것도 잘라 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재생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 정리를 하고 눈점, 신화의 눈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석을 정확하게 잘 좋은 곳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 여름에 신화를 올릴 때 기쁨의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금년에 이제 시작되는 난초 재배에 있어서 살충을 저는 벌써 3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총체나 선충을 잡지 않으면 이렇게 나중에 신화가 장애를 입고 올라온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꼭 방지하시고 좋은 신화 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또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합니다.